안녕하십니까. 5월 13일에 보내드리는 서정국의 법대로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는 김남국 스캔들, 코인 스캔들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 짚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 김남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가장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그 송영길도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사건이 지금 좀 스폴라이트가 이쪽으로 김남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스폴라이트는 그쪽으로 옮겨갔어도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재판 이런 것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부터 보시면은 이재명 지금 선거법 위반 수사는 격주 금요일에 계속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대장동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재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방대한 자료, 수사 기록이 책 400건, 증거 목록이 수천 쪽, 복사비만 1000만 원, 복사 시간에 수개월, 정인이 100명, 정인 신문만 2년 걸린다 이렇게 됐는데 이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은 총선 전에 1심도 넣기가 어렵게 되나요? 지금 이제 먼저 네. 이재명이 이제 그 재판에서요. 네. 국민을 속이는 궤변을 늘어놓더라고. 뭐냐면 이게 자기는 개인적으로 10원 하나 받은 것도 없다. 아, 그렇게 했죠. 근데 왜 기소하느냐? 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이야기했죠. 국민들한테 잘 알리대요. 네. 어제 연합뉴스 TV에 제가 노지만 네. 지금 이재명이가 기소된 거는요. 네. 본인이 10원 하나 안 받아도 유죄가 되는 죄들입니다. 배임.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지금 이제 이재명의 혐의가 대장동에서 배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아, 예. 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이득을 얻게 하는. 이득을 얻겠죠. 근데 배임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성남시가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김만배 일당이 이득을 보면 성립하는 거예요. 본인이 돈을 받아야 배임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해충돌도 마찬가지죠. 이게 10원 하나 안 받아도 유죄가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면 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위례 있잖아요. 위례는 이제 부패방지법이에요. 원래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옛날에 부패방지법 똑같은 법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부패방지법,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이해충돌 방지법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때 바뀌었죠. 자, 그때 위례도요. 이미 사업자, 시행사, 시공사를 다 정해놓고 서로 협상을 한 거예요. 정보를 주면서.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이익을 푸른 위례 얻게 했잖아요. 그렇죠. 211억인가? 이게 부패방지법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설명하려면 나 10원을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네. 나는 이게 정보 하나를 민간업자한테 누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형이 안 해. 왜? 너무나 노골적으로 정보가 다 협상을 해버렸다니까. 그럼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유죄가 되면 이거 형량이 큽니다. 5년. 그리고 성남FC 있잖아. 요것도 이게 제3자 뇌물이잖아. 그 제3자 뇌물이죠. 이재명이가 민원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 들어주면서 성남FC로 이게 후원해라고 했잖아, 거래를. 그러면 이게 자기가 안 받아도 이게 제3자 뇌물이죠. 야, 이재명 너 변호사인데 제3자 뇌물 중에 자기가 돈 받으면 직접 뇌물이지 제3자 뇌물이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해명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 받은 게 없다고. 따라서 이번에 기소된 세 가지 대장동 위례 FC는 이재명이가 받았다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FC는 제3자가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대장동 위례는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게 해줬다. 정보를 제공해서 이 혐의다. 따라서는 지금 이게 요즘 이재명이가 제일 유행하는 게 반문화법이잖아. 꼭 동문서답을 해. 박순자 의원은요? 내용은 이게 동문서답이잖아. 재판에도 그래. 판사가 묻는 공장에 대해서만 답해야지. 엉뚱한 건나 10원 하나 안 받았는데 왜 하느냐. 이게 동문서답, 반문화법. 이래서 이게 판사한테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성실하게 공소장을 소명해야지. 엉뚱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 전략, 반문 전략 이것이 기자들한테는 통하는데 판사한테는 안 통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3자 뇌물도 진짜 실제로 한동훈 장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조 변호사님 같이. 아니 그 돈을 받았으면은 제3자 뇌물이 아니고 그 뇌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한동훈 장관이 설명할 때 부패 방지하고 이해충돌 방지 있잖아. 이게 뭐냐면 시험 보는 수험생이 출제자하고 짜고 출제를 지가 했다니까. 지가 이렇게 출제가 지가 시험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조건을 자기가 짰잖아.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게 그럼 해명해야지. 엉뚱한 주장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재판은 얼마나 걸릴까? 네, 조금 전에 그 자료가 이 자료가 이렇게 많은 거는 좀 뭐 통상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 13, 4만 장인데 그거 박근혜 대통령 예. 한 13, 4만 예. 근데 20만 예. 20만 장. 예, 20만 장. 최고로는 400건. 예. 400권. 예. 제가 이제 독서광이거든요. 예. 제가 요즘 이게 일주일에 2권 읽어요. 아, 그러실 거예요. 저 독서 중독적이에요. 책 좀 보세요, 이거. 그러면 일주일에 페이지 비슷해 500페이지 한 권이. 예. 그럼 이게 일주일에 제가 2권 읽으면 한 달에 8권. 네. 1년이면 몇 권입니까? 100권. 80건, 뭐한 100건 되네. 그러니까 400권이면 응. 원래대로 하면 물론 이게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불필요한 네, 것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엄청난 분량이다. 아, 그렇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아마 우리 당군 일의 최장 기간이 걸리거든. 네. 당군 일의 최장 기간이 걸리거든. 송치록보면 더 걸릴 것 같아. 정인이 100명인데 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이어서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당군 일의 최장 걸린다 보는데 걸린다는데. 다음 대선까지 안 나와. 네, 여기서 대선까지도 안 나와요. 네, 저는 그래요. 대법원까지. 아니 1심도 몰라요. 1심도. 왜냐면 송철호권 지금 1심인데 몇 년 걸렸어요. 아, 송철호가 지금 그렇네요. 1심이잖아. 예, 예. 3년 이상 걸렸죠? 예. 그럼 이게 이재명이는 대선이 지금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네, 네, 4년, 3, 4년 남았잖아요. 네. 송철호권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은 이재명 편이 아니다. 왜? 시간은 왜? 자유우파의 편이다. 왜? 저는 그래 봅니다. 왜? 왜냐하면 이게 우리 대통령의 헌법부터 봐야 돼요.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특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네. 형사, 소추, 기소를 안 당한다. 아, 불기소 특권이 있죠. 여기 중요한 게 소추 특권만 있어요. 네. 이 말은 이 대통령도 수사는 당하죠. 이미 기소된 재판이 있으면 재판은 매일 나가야 됩니다. 아, 재판. 새롭게 기소를 안 당하지. 네. 이미 기소당한 사건이 있으잖아. 네. 이때는 이게 매일 재판하러 가야 됩니다. 네. 그 특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만약에 지금 꿈은 대통령이잖아. 그럼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안 된다 보지만. 되면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재판하러 대통령이 가야 돼. 대통령이 가야 되네. 그러면 이게 국민이 뽑아줄까요? 아니면 이게 민주당이 그 후보를 해줄까요? 저는 이재명이는 어떻게든 무죄를 받아내가 선거 전에, 대선 전에, 뭐 총선이 어쩔 필요 없고,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지어야만 이게 후보가 되거나, 뭐 국민들이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재판이 계속 몇 년 더 걸린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이재명을 뽑을 수도 없고, 그렇죠. 피고인이니까.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볼 때 저 대통령이 맨날 재판으로, 야, 너 외국 순방도 못 가고, 맨날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때 초조한 거예요. 오히려 빨리 끝내야 돼. 검찰은 재판 5년 해도 돼. 10년 하면 어때? 이재명이 격차만하면 되잖아. 대선 못 놓잖아. 피고인이 어떻게 놉니까? 특권이 있다는 거. 이걸 제가 요즘 방송에 하니까 다 그래. 교수들도. 야, 그 맞다. 소추 특권만 있지 재판에 진행하는 멈추지 않는다. 좀 그런 사례도 없었고. 그렇죠. 딱 시간은 이재명 편이 아니다. 우리 자유우파의 편을 보면 돼. 예. 이게 중요합니다. 늦게 돼도. 그 느긋하게 즐기면 돼. 그러면 옥중 공천에 이어서 피고인 그 법정 출석하는 대통령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물론 이야기가 뭐 소설로 되죠. 재밌는 소설로 상상을 해볼 수 있지. 후보로. 그 민주당이 피고인을 후보로 정하겠어요? 민주당은 그런 재판이 되는데 국민들이 뽑아주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방대한 분량 이것 가지고 이재명이 뭐 시간 끌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또 저 잘못된 해석이 돼버렸네. 그렇게. 그럼요. 자기는 뭐 유일한 사는 길은 빨리 무죄를 확정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지금 이게 이재명 변호인들이 막 시간 끌게 하더라고. 총선을 넘기려고. 그렇게 하죠. 총선은. 근데 그 전략이 결국 그 꼼수가 자기 발등 찍는다. 만약에 대선까지 넘기게 버리면 대선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그렇네. 그래서 다음 그 공판 준비 기일도 뭐 6월 달에 하자고 재판부는 하는데 7월 날 하자고 뭐 그랬잖아요. 거의 뭐 5, 6년 걸립니다. 자기 발등 찍고 있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재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이재명이 계속 일단 돈봉투 그리고 김남국에게서 언론에 집중되니까는 본인이 살짝 빠져나와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거기 대구 가고 평산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홍준표가 한 말, 저는 지금도 지금 화까지 나는데, 그 대통령실에서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 이재명 당신이 잘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그 홍준표 시장이요. 네. 뭐 대통령실에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하나만 제가 다른 방송 세 가지 물을 필요도 없이 네. 하나만 물어보면 네. 아니 정치를 잘 아는 시장님이 왜 잘 모르는 윤석열한테 졌습니까?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죠.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 정치를 전혀 모르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졌느냐고요. 네. 그때 경선할 때 지금 여기 뭐 좌파 일부가 이제 윤석열이가 워낙 미우니까 네. 홍준표 시장을 상대적으로 역선택으로 밀어줬지. 네. 만약에 진짜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됐다. 이러면 이게 대선은 전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부터 홍준표 아무도 안 밉니다, 좌파들이. 네. 야, 너 이게 돼지 발정제 가지고 옛날에 여자 강간을 한 거 아니야? 돼지 발정제? 또 여기 너 장모 보고 영감탱이라고 인성이 어때? 그 여러 가지 네. 집중 포화를 퍼부어요. 네. 홍준표 시장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좌파들이 이재명이가 홍준표 시장 띄워주는 거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기 위해서 그럼요. 이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재명이나 좌파의 공작에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이게 자중질환으로 뭐 대통령실의 정치 몰라 네. 김건희 옹졸해 네. 이런 식의 어떤 내부 총질 이건 나중에 본인한테 엄청나게 저는 마이너스 자살골이 된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옹졸하다, 무슨 뭐 정치를 모른다, 뭐 이런 그 말도 상당히 문제고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해서 그때 참모들하고 장관들하고 이 잔치국수 먹고 이제 점심시간에 그런데 이 만난 게 1시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본인은 만나서 험담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제일 제가 이게 그 이후에 예. 제일 너무 게 저는 홍준표 씨한테 좀 실망한 게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있잖아. 예. 지새끼라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 레밍. 네, 레밍까지 했죠. 레밍이 이게 지새끼가 왜 절벽 떨어지면 따라 떨어지면 네, 레밍 네, 지새끼라는 네. 거예요. 아니 시장님이 저 잘 알아요. 네. 방송도 보고. 근데 제가 항상 그 이재명이 보고 별명이 지새끼 아닙니까? 윤석열은 큰 호랑이, 대호, 호랑이고 예. 뭐 한동훈 장관은 호랑이 밑에 고양이는 되지. 지를 잡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이재명이 보고 계속 지새끼라고 하는데 시장님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고 지새끼라고 하면 그러면 이재명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말이야. 뭐 지새끼 기생하는 지벼룩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누가 지새끼냐고. 이재명이 지새끼인데 이걸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보고 지새끼라고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비판해도 그 한도를 검도를 넘어선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는 지금 이재명이가 제가 보기에 그냥 물에 빠지가 허우적거리는 생쥐 있잖아. 지새끼. 물에 빠진 지새끼. 지금 이게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이재명이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구명줄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한번 만나줘 했잖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알거든. 저놈에게 죽어야지. 만날 놈이 아니다. 협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안 만났잖아. 안 만나는데. 근데 홍준표 시장이 아이고 우리 내라도 따뜻하게 맞아야지. 이러면서 만나가 덕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도 징계해야 된다. 이런 게 여론도 많습니다. 징계해야죠. 아니 저는 정말 이게 좀 자중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이 완전히 엉망이고 풍지박산난 상황인데도 이 국민의힘이 반사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해서 어쨌든 새 지도부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지만은 김기현 지도부도 그래서 좀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방을 했다는 홍준표 시장이 뭐 정강훈 목사 때리고 김재원 때리고 또 김기현 뭐 옹졸하다고 하고 막 하니까 그 반사 효과를 못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 민주당은 또 여전히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그 리스크도 여전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한 사람 있죠. 송영길 돈봉투 여기도 또 그 파리에서 뭐 귀국하면서 이 본인이 그 깡통 이 핸드폰을 뭐 제출을 해가지고 뭐 그것에 나중에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될 거다 증거인멸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단 강래구가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 처음에는 이 기각됐다가 발부가 됐는데 왜 발부가 된 거는 뭐 새로운 증거인멸 혐의가 있기 때문에 발부가 된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강내구가 네. 여러 이제 관계자들하고 통화하면서 말을 맞춘 네. 이런 이제 증거가 많이 넣었죠. 그래서 이제 재청구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판사를 워낙 유창훈 판사를 조심해야 하니까 판사들도 방송 보거든요. 자기들 이게 2번 기각하면 진짜 여론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내구는 뭐 발부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매주 법대로 하잖아. 이번 주에 저는 결정적인 게 2가지 송영길한데
왜냐하면 이게 강내구가 조달했던 9,400 있잖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 강내구 조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8,000인가? 9,400 중에. 네. 그거 말고 결정된 게 두 개가 논게요. 네. 원래는 이제 강내구한테 돈을 줬다는 그 스폰서 있잖아. 네, 인천의 사업가. 예, 김모, 네, 네. 김영땡이라 했잖아. 네, 네, 네. 제가 이제 그 형하고 워낙 친하다 그랬잖아. 김영, 이름을 근데 한자도 말을, 김영땡 예, 예. 하고요. 예. 이분이 조사를 받았어요. 음. 저도 들었어요. 예, 예. 이분이 검찰 핸드폰 뺏겼다 했잖아. 예. 그 다른 이재명 캠프에 있다 했죠. 예, 예, 예. 그 사학가 김모 씨. 예. 이분이 검찰 가서 내가 강내구한테 돈 줄 근본이 아니고 저도 들었는데 이거는 송영길한테 내가 직접 줬어. 아. 보좌관 통해서. 예, 예. 보좌관을 통해서. 박영수 있잖아요. 예, 예. 보좌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예. 아. 내가 송영길한테 직접 수천만 원을 줬죠. 예. 내 강내구한테 줄 그게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이가 그래. 보좌관 통해 직접 받았다고 농구의 김영땡 진술이 예, 예, 예. 이거는 강내구가 뿌린 그하고 다른 돈이라 보는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그 김영 그 선배가 예. 강내구한테도 주고 예. 송영길한테도 줄 수도 있고 예. 오히려 이제 저는 그보다 강내구가 조달한 거는 다른 사람이고 그다음에 김모 그 사학과 그 선배는 예. 송영길한테 직접 줬다. 그 사람 주장이에요. 아. 나는 강내구부터 하면 돈 안 준다. 아까 송영길한테 직접 줬다. 박모 보좌관을 통해서 송영길에게 줬다 이렇게 예. 된 거죠. 예. 그렇게 진술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이가 직접 받은 게 혐의가 검찰이 이제 조사 들어간 거죠. 그렇게 되겠네. 강내구가 조달한 거와는 예. 별도로 예. 송영길한테 보좌관 통해 몇 천을 줬다. 예. 이렇게 진술한 게 하나 나왔고요. 예. 이것도 큰 사건이에요. 그렇네. 아, 그다음에- 송영길이 직접 그러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박 보좌관을 통해서 이제 직접 받은 게 되는 거네. 그 진술대로. 그러니까 준 사람이 그렇게 진술을 했으면 그렇죠. 그것은 거의 그 팩트겠죠. 그렇죠. 예. 그 강내구 돈과 별도로 예, 예, 예. 줬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논게요. 예. 이거는 요즘 뉴스에 잘 안 떠. 예. 제가 여기 여러 가지로 검색하다가 예. 송영길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있잖아. 아, 보면 여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여수 상공 해수 치면 나옵니다. 여수 상공에 있어. 여수, 예. 여수자 전라도. 예. 그게 회장이 바뀌어서 박용하 회장이 예. 전임 박용하. 예. 근데 이번에 새로 회장된 게 이용규 예. 예. 회장이 기자회견 했어요. 그저께. 기자회견을. 예. 전임 회장이 10억 이상 횡령했다. 예.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중에 수상한 돈이 송영길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로 갔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날짜와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예. 바로 이제 2018년부터 3년간 8천만 원을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 상공회수가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아, 그러니까 2021년까지네. 딱 그 전당대회가 있는 게. 전당대회 직전 두 달에 예. 그 중에 절반 4천만 원을 기부했다. 아, 그러면 뭐 목적이 뻔하네, 이거는. 예. 아니 상공회수가 일개 송영길 이게 송영길이 자금줄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지가 뭐 처음에는 남북이 함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하더라고. 네. 이거 송영길이 지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입니다. 송영길이 먹고 사는 송영길이 혼자 있고 완전히 개인 연구소입니다. 네. 여기서 자금 다 가져가 쓰고 네. 자기가 송영길이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거든. 여기 상공회수 공금을 네. 8천만 원을 기부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바로 납득이 검찰이에요. 안 가죠. 예. 검찰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압수수색하고 네. 그 자금 흐름을 쫓고 있잖아. 아, 그게 예. 저는 이게 결정적이다. 아. 결국 지금 이렇게 강내구 구속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저는 송영길이가 자금을 직접 하는 거 많단 말이에요. 네.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하든 아니면 이게 아까 사학과 김모씨 통하든 이런 이게 수사가 송영길이 지금 퉁미까지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문제는 좀 잘 보도가 되지 않은 건데, 그 여수 상공회의소 그러니까는 전임 회장이 그쪽으로 먹사모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제 8천만 원이나 줬는데, 그렇습니다. 그 경선 직전에 그 중에서 4천만 원이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와 이재명 캠퍼의 회계 책임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박모 씨랑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캠프 쪽으로 갔다고도 그냥 볼 수가 있는 그건데, 그렇죠. 이거는 건 직접 이 송영길이 큰 타격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송영길이 깡통 휴대전화를 제출한 의도는 뭐고, 그것을 본인이 방어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어권 맞습니까? 그게? 그거 이제 또 유심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정경심, 정경심이가 이제 컴퓨터를 동양대 가져간다. 예.
그것도 이게 증거 보존이라고 그랬잖아. 증거 보존이라고. 증거인멸이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게 유시민 말이 송영길이 말입니다. 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시민은 그 법정이 아니라서 그렇다 치는데 송영길은 변호사잖아요. 이거는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자기 사건에 제가 예를 들어 수사를 받는다. 네. 그러면 이게 제가 가진 핸드폰 이거 뭐 당연히 부수고 싶잖아. 사람의 그 본능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기 사건의 피의자가 네.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범죄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성요건이고 위법한데 다만 이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돼 가지고 처벌 안 해요. 근데 범죄는 분명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거기에 가담하면 공범이 돼요. 아. 송영길이가 핸드폰을 부수잖아. 네. 근데 보좌관 보여 망치 가지고 네가 때려. 네. 그러면 망치로 때려 놓으면 구속됩니다. 구속되는데 본인은 처벌 안 돼. 처벌 안 되네. 근데 또 본인은 안 되는데 남을 시키잖아. 네. 보좌관 보고 네가 좀 해. 네. 그러면 교사범 돼요. 이제 그건 본인이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순수하게 딱 부수면 처벌 안 하지만 본인이 남한테 하라고 시키거나 그러면 이게 교사범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가담한 놈 있잖아. 네. 가담한 놈은 또 처벌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는 맞다는 거예요. 범죄는 맞다. 그러니까 가담했을 때 공범이 되고 네. 시키면 교사범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국이가 유무죄가 몇 번 먹는 게 애매한 게 조국이도 자기 집에 있는 그 컴퓨터 있잖아. 이걸 그때 기억나죠? 김경록 씨 네. 자산 네. 관리해주는 네. 자산 관리. 거기 컴퓨터를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부인 도와줘 고맙다 한 말 네. 했잖아. 네. 이게 이제 증거인멸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막 1심, 2심이 엇갈린 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2심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네, 1심에서 한 무죄가 났을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사건에 조국이가 자기 컴퓨터 치운 거잖아. 그러면 이게 죄가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김경록이를 교사했다면 죄는 거고. 그게 애매하거든요. 지가 없었는지 교사했는지. 그래서 그거는 이게 오히려 무죄 넣으면요. 더 부끄러운 거예요. 조국이가 무죄가 되는 거는 지가 버렸다는 거거든. 그럼 처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교사범보다 무죄가 더 재질이 나쁜 놈이에요. 자기가 은폐했다는 거니까. 자기가 앞에서 소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 무죄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는 이게 송영길이가 한 거는 증거 인멸은 분명하고 이런 게 이제 법원에 가면 송영길이 영장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가 뭐 송영길이는 도주의가 없고 인멸할 증거가 없다면 판사가 셀프 출석까지 판사가 속으로 부글부글 뭐 그딴 소리 하네. 이 새끼 네가 이게 컴퓨터 이거 다 없앴는데 컴퓨터도 그때 다 초기화시켰잖아요. 컴퓨터도. 예,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가져간 핸드폰을 유럽에서 버렸다니까. 예, 뭐 유럽에서 그 파리에서 막 버리고 왔다고 했죠. 그다음에 한국 여가 새로 개선한 거 있잖아. 며칠 안 되잖아. 요걸 초기화시켰다니까. 그걸 다 초기화시켰죠. 인간이 아니죠. 옛날 핸드폰을 초기화한 것도 아니고 옛날 핸드폰을 버리고 한국에서 며칠 안 된 핸드폰 있잖아. 이것까지 초기화시켜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백한 저는 구속 발부 사회다. 왜 이게 증거인멸이다. 먹고 사는 문제 그 컴퓨터부터 그렇죠. 다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쪽이 본질을 다 바꿨잖아요. 자, 그럼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송영길 지금 당장 그 예상되는 건 이제 강래구가 구속이 됐으니까 저기 박 보좌관도 지금 소환을 하고 뭐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보좌관은 일단 어떻게 뭐 처리가 되면 현역의원 중심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는 돈을 전달을 한 윤관석, 이성만이 이제 소환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돈 받은 사람이 소환이 되겠죠. 그럼 송영길은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저는 이게 윤관석, 이성만 소환하고 바로 이게 송탄환부터 부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송영길부터.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이게 누구 뿌리인지 국회의원 준 거는 송영길 제일 잘하니까. 그렇지. 자기가 제일 꼭대기 송영길한테 한번 수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사람들 우리 현역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그 보이고요. 왜냐면 송영길이는 이제 뭐 탈당도 있고 원외잖아요. 부담도 없고 자기가 주범이니까. 근데 제가 항상 그 뇌물 사건의 형량을 이야기했잖아요. 뇌물 사건은 이것도 이게 비슷한 거잖아요. 정치자가 돈 뿌린 거니까. 세 놈이 있단 말이에요. 준 놈, 받은 놈, 심부름 받은 놈. 전달한 놈. 항상 이 형량은, 법정형은 받은 놈이 제일 원래. 원래는 받은 놈이. 뇌물은 그렇잖아. 공무원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준 놈이 높아.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게 전달한 놈이야. 물론 이제 경선에 뿌리는 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경선에는 이제 뿌린 놈이 좀 나쁠 수도 있지. 그렇지. 지 당선을 위해서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게 뿌린 놈 나쁘고 받은 놈도 나쁘다 봐야지. 법정이는 똑같아. 준 놈이나 받은 놈이나. 근데 전달한 놈은
아니 송영길이가 어느 의원 갖다 주라 해가 내가 갖다 준 거 아니냐. 이러면 좀 가볍지. 심부름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송영길이가 물론 주범이고 그 다음에 받은 현역들부터 저는 윤관석 이승만 못지않게 나쁘다고 보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왜 윤관석 이승만은 심부름해가 그냥 갖다 주라는 대로 갖다 준 것 뿐인데 송영길이가 주장을 준 거 아니에요. 그 두 명을 탈당시키고 온갖 피해를 주잖아. 근데 받은 놈이 멀쩡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송영길하고 받은 놈을 엄벌해야 된다. 물론 윤관석 이승만도 나쁘긴 하죠. 그럼 송영길은 이제 엄벌될 테고 저기 받은 놈, 받은 그 나으리들,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디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받은 사람이 최소 10명에서 20명 플러스 알파인데 그러면 거기서 일부는 구속영장이 신청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 첩보동의안이 줄줄이 국회에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에 대한 또 추가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난장판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소설입니까? 누가요? 누가 소설 같은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보기 돈을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 뭐 받았다고 해도 그 받은 사람을 다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제가 봐도 이 구속영장 안 치도요 기소를 합니다. 기소는 하죠. 기소하면 이게 집행유예 정도 나옵니다. 구속은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 집행유예 나오면 정치생명 끝이잖아요. 끝이죠. 이게 큰 거예요. 기소하면 이미 정치생명 끝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저는 구속영장은요. 아마 이제 그 윤관석이나 이승만까지는 고민할 겁니다. 어느 게 워낙 여러 군데 뿌리기 때문에 저도 탈당도 됐잖아. 윤관석, 이승만 정도는 아마 구속영장이 검찰에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현역 받았다는 사람들은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돼요. 뭐 줄줄이 아마 영장이 오는 거는 그건 뭐 아닐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 앞으로요. 저는 국회에서 최소한 이게 한두 달 하나씩은 계속 체포동의안 올 것 같아요. 앞으로 저 체포동의안은 좀 전문적으로 저 방송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왜냐하면 그 윤관석, 이승만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김남국이 올 겁니다. 김남국이 이거는 너무 심해요. 김남국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민석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안민석. 왜냐하면 이게 이봉주가 옛날에 MB 그 허위사실에가 구속된 기억나죠? 그때 실형받았잖아요. 이봉주 있잖아, 이봉주. 있죠. 그게 안민석이가 지금 결정적인 엄청난 거짓말 2개가 검찰에 와 있거든. 검찰이 이게 영장 칠 수가 있어요. 저 7일 잡아요. 그의 비자금 그 이야기죠. 재출집. 그러니까 안민석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이 고민하는 게 거짓말 재력이 김의겸이도 칠 수 있습니다. 김의겸. 아직도 사과 안 하잖아. 협업회가 덕탐사 가짜뉴스 1위로 꼽힌 김의겸이 앞으로 이게 저는 체포동의안만 전문 방송으로 유튜브를 개설해도 이게 구독자 많이 오지 않을까. 줄줄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재명까지 계속 오잖아요. 지금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많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국회가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는 지금부터 매달 한 달에 한 명씩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안민석이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장학이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항상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독일의 그 선전 선동술의 대가 괴벨스. 괴벨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잘 민다. 이왕 거짓말을 하면 크게 해버리라. 이게 괴벨스의 명언 아닌 명언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민석이가 옛날에 최순실 있잖아, 최서원. 야, 독일의 재산 뭐 한 10억 빼놨더라? 이러면 대중들이 그래 코스프레 아무도 관심도 없어. 한 100억 빼놨더라? 이러면 조금 관심 가져. 근데 조를 빼놨더라? 이러니까 진짜 가면 믿어. 근데 나중에 수백 조 빼놨더라? 수백 조까지 이러면 야 진짜나 믿어버려. 근데 그것만 가도 또 거짓말 약하니까 더 큰 거짓말. 야, 내가 여기 독일의 검사청에 확인해봤더니 독일 검찰도 수조 비자금 수사하고 있더라. 그까지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크게 하니까 그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들통났잖아. 이번에 그 검찰에서 경찰이 독일의 검찰 애들까지 공문을 보내가 그런 적 있냐? 없대. 그래서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죠. 송치했잖아. 이거 뭐 어떻게 따집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최서원 씨가 로키드 마틴
로키드 네. 거기 우리 군수 비행기 있잖아. 네. 거기 만나니까 사드에도 뭐 개입했다. 네, 뭐 이것도 그런 이미 기소 의견 가 있잖아. 네. 가 있잖아요. 네. 이 엄청난 거짓말이 지금 두 개 겹쳐 있잖아. 네. 이거 구속 사유 아닙니까? 이봉주도 이게 구속됐는데 MB 그뭐 옛날 BBQ 같은 네, 애가 맞습니다. 네. 구속됐잖아요. 네, 네. 저는 이런 거에 이 정도 가짜뉴스를 고의로 크게 치면 통일 검찰까지 확인했다. 이 국제망신 시위가 아닙니까? 몇 조? 그러네. 이게 국정 야 안민석이 그 이후에 안민석 이자가 국정농단 최서원 씨를 막 편들어 준다면서 네. 경찰에 두고두고 오쯤이다. 경찰을 욕했잖아. 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송치를 했다고 해서. 근데 자기가 검수한박을 주도해가지고 검찰 수사권 없애고 경찰에 주저한 놈이 안민석이야. 근데 경찰이 자기를 기소하니까 경찰을 또 욕해. 그럼 안민석 그럼 이게 누가 수사하냐? 네. 독일 경찰이 수사해야 되냐? 누가 수사하냐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리고 안민석 지금 이게 국정농단을 누가 했냐? 네가 했냐? 최서원이가 했냐? 제가 보기 안민석이 한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국정농단을 네. 안민석이가 가짜라서 퍼뜨린 거 윤지호부터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윤종이 또 있었네. 이자가게 오산에 5선인데 원내대표 나가면 한 10표도 모르다. 네. 물론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안민석이 다 다 알죠. 다 알죠. 누구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게 너 김남국이나 니나 장경태나 수준이 뭐 다 고소하잖아. 고민정이나. 네.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이런 거죠. 네. 안민석이 영장 치냈습니다. 야,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줄줄이 이제 또 구속영장 치고 체포동의안 올라가면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막 바빠질 텐데. 그럼요. 이게 지금 모든 사법 리스크가 지금 민주당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힘 거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거의 없고 민주당 전부 다 뭐 송영길하고 민주당 돈받은 의원들 이재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김남국 지금 이야기하신 뭐 안민석, 김의겸 전부 민주당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법대로 그때 말씀드린 것과 오늘 법대로 말씀드린 게 상당히 또 진전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 주에 뵙게 되면은 또 뭔가 큰 일이 하나 발생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적으로. 자, 오늘 서정욱 변호사 모시고 보내드린 법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